도쿄 리벤저스에는 과거와 미래를 합쳐 많은 사망 장면이 있는데요. 의외로 다수의 캐릭터들이 죽는 순간에 보여준 얼굴은 실눈으로 웃는 표정입니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웃고 그 후 무언가를 부탁하며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 웃는 얼굴은 또 다른 씬에서도 등장하는데 바로 괴로울수록 마음을 감추기 위한 행동으로서 나타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웃는 얼굴을 보여준 인물들의 공통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이키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와 같은 웃는 얼굴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그는 괴로울수록 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먼저 필리핀 마이키, 자신이 도움한 멤버 전원을 살해한 것을 밝힌 그는 사람을 죽였을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고 했지만 이 웃는 얼굴을 보고 타케미치는 마이키가 변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좌절한 상태에서 괴로움을 감추기 위해 웃는 얼굴로 마이키는 타케미치를 죽이려는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 죽일 생각 같은 건 없었습니다. 다음은 마이키가 타케미치에게 남긴 비디오에서 검은 충동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는 또 이렇게 웃습니다. 마이키는 도움한 멤버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들과 결별했고 12년 후 타케미치가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 말려들지 않도록 비디오까지 준비해서 충고를 하는데 소중해서 반대로 버려야 하는 괴로움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이렇게 웃어야 했습니다. 타케미치도 처음에는 마이키의 말대로 그를 찾지 않으려고 했지만 마이키가 힘든 때일수록 웃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를 구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삼천 전쟁에서 마이키에게 맞아 입원한 타케미치도 마이키와 같은 얼굴을 보여줍니다. 마이키가 예전에 마이키가 아닌 것을 깨닫고 누구도 말려들지 않도록 혼자서 싸우기로 결심. 그는 도움한 멤버와 히나에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며 혼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모두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누구도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서 나온 행동인데 이것을 눈치챈 히나 덕분에 그는 생각을 바꿔 모두와 협력해 마이키를 구하기로 합니다. 코코는 지금까지 웃는 장면이 많이 있었는데 그의 웃음은 혀를 내밀거나 희죽거리는 웃음, 언제나 여유 있는 웃음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실론으로 방긋 웃는 얼굴을 보여줘서 그가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이키도 타케미치도 괴로울 때 보여주는 웃음은 상대가 소중한 사람일 경우로 이번에 코코가 웃어 보인 상대는 이누이 세이슈입니다. 이누이와 코코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있고 만약 코코가 불행하다면 이누이는 바로 코코를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누이는 바이크숍을 하며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고 하고 그런 이누이를 불량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은 코코가 자신은 괜찮다는 것을 이누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마이키, 타케미치, 코코, 세 사람의 웃는 얼굴은 완전히 같은 각도로 그려져 있어서 코코가 현재 뭔가를 숨기고 혼자 끌어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눈물, 웃는 얼굴, 부탁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그 후 사망은 거의 확정입니다. 가장 처음 사망한 것은 미래에서 도쿄 만지회 간부가 된 악군. 악군은 타케미치를 선로로 떠민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옥상에서 투신하는데요. 뛰어내리기 직전 웃는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타케미치에게 모두를 부탁합니다. 피해 할로 인해서 카즈토라의 나이프에 찔린 바지는 카즈토라와 마이키를 위해 자살을 택합니다. 바지는 눈물을 흘리며 마이키와 도우만을 타케미치에게 맡기고 그 후 치후유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기며 웃는 얼굴로 사망합니다. 악군과는 달리 바지가 웃은 상대는 타케미치가 아닙니다만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일부러 웃는다는 것은 소중한 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때의 타케미치와 바지는 사실 알게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케미치보다는 치후유를 향해 웃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오토는 원작이 시작한 시점에 이미 죽은 상태였지만 타케미치가 과거를 바꾸며 현대에서 되살아납니다. 그 후 관동사변 전에 돌아온 현대에서 또 한 번 타케미치를 감싸려다 키사키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데요. 죽어가는 나오토는 타케미치에게 누나를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나오토는 사실 현대에서 타케미치를 찾아냈을 때 그의 한심함에 절망했고 히나가 왜 이런 놈을 좋아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몇 번이나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타케미치를 보며 자신의 자랑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망하기 전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손을 내민 나오토를 보며 타케미치는 결사의 각오를 하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관동사변 직전 사노 시이치로의 묘에 참배하러 간 에마는 키사키가 휘두른 야구 배트에 머리를 맞아 사망합니다. 마이키에게 엎여 병원으로 가는 도중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요. 먼저 마이키에게 부탁한 것은 드라켄에게 좋아한다고 전해달라는 것, 그리고 타케미치에게는 마이키를 부탁하고 웃는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사망합니다. 치후유는 현대에서 두 번 죽는데요. 먼저 처음은 피해 할로윈 후 현대에서 키사키의 총에 맞아 타케미치의 눈앞에서 사망합니다.
치후유는 마지막으로 도우만을 부탁하는데 이때는 미소를 띤 표정이지만 이번 영상에 웃는 얼굴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크리스마스 결전 후 돌아온 현대에서 도우만 멤버가 마이키에게 살해당할 때인데요. 마이키가 치후유의 머리에 권총을 겨눴을 때 치후유는 타케미치가 마이키를 만나러 갈 것을 전하고 눈물을 흘리며 웃습니다. 이때 상대는 마이키였지만 치후유가 타케미치의 타임리프를 알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파트너에 대한 신뢰가 느껴지는 부분이어서 오히려 이 눈물과 웃음은 마이키가 아니라 타케미치를 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당시 마이키의 상태로는 타케미치를 만났을 때 문단무용으로 죽여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과거로 돌아가 현재를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약간의 안전장치를 해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관동 사변에서 키사키의 총을 맞은 카쿠초와 카쿠초를 감싸다 대신 총을 맞은 이자나. 그곳에 있던 모두는 물론이고 도움을 받은 카쿠초조차 이자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에겐 너밖에 없다고 말하며 웃는 이자나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사노가의 누구와도 피가 이어지지 않은 사실을 밝히며 사망했는데요. 이자나의 웃음은 카쿠초를 향한 것이었지만 그에게 무언가를 부탁하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카쿠초 역시 총을 맞아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천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타케미치를 구하기 위해 총을 맞은 드라켄. 너무나 상냥한 그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웃는 얼굴로 타케미치가 자신을 탓하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또 타케미치에게 마이키를 부탁한 그는 3년 전 도우만 멤버들과 해돋이를 보러 간 일, 그들과 함께한 나날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은 에마에게 지금 가겠다고 말하며 사망합니다. 카쿠초는 좀 예외의 인물인데요. 이자나가 사망한 후 카쿠초는 이자나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며 사망한 줄 알았으나 살아남아 범천의 넘버 3가 됩니다. 그의 눈물과 웃음의 대상은 이자나인데 대상이 먼저 죽은 것은 카쿠초뿐이어서 이것 때문에 사망을 회피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